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 됐습니다. 우리 시장 큰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도 갈팡질팡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지, 다른 변수가 생기는지는 오늘의 코인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금요일에 마감된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한 채로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1.79%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도 1.13% 하락하면서 다시 한번 5,900포인트대로 내려온 모습입니다. 나스닥 지수까지 1.3% 내리면서 3대 지수가 모두 다시 한번 1%대의 하락률을 기록한 상황입니다. 이란을 향한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에 이란까지 전면적인 보복에 나서면서 전쟁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습니다.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점이 주식시장에는 악재로 작용을 한 상황이죠. 아직까지는 이란 내 석유 생산시설에 대한 피해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이에 대한 불안감, 또 여기에서 파생되는 인플레이션 재발에 대한 우려감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분간은 중동 분쟁이 뉴욕 증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상태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크립토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이 상황에서의 디지털 자산의 수요가 재조명된다는 얘기부터 시바이누와 관련된 얘기까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내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동 분쟁 속에서 오히려 디지털 자산에 대한 수요가 재조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만나봤던 것처럼 뉴욕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에까지도 중동 지역의 긴장 구조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크립토 시장을 살펴보면 전쟁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거래소 순유입에도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고요. 투자자들이 자산 매도를 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또 미결제 약정을 봐도 대규모 이탈 없이 전반적으로 포지션 유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시장의 공포와 탐욕 지수도 50포인트로 중립을 나타내면서 투자자들이 시장을 비관적으로도 또 낙관적으로도 보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고 코인 시장은 굳건하다라고 속단할 수는 없겠죠. 지금의 매도보다 관망이 좋다라는 심리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분쟁이 더 격화될 경우에는 우리 시장도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는 점 항상 유념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바이누의 토큰 소각률이 급증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바이누 토큰 소각률이 지난 24시간 동안 3,000% 넘게 상승했는데요. 개수로 봤을 때는 무려 5억 2천만 개 이상의 시바이누 토큰이 유통에서 영구적으로 제외가 됐습니다. 시바이누 커뮤니티에서 최근부터 이 토큰 소각을 위한 이용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던 바 있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주목할 만한 대규모의 토큰 소각을 이뤄냈는데요. 그럼에도 문제는 시바이누의 총 유통량이 589조 개를 초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력한 소각 활동에도 현재 공급량 자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여전히 장기적으로는 가격 상승을 가로막는 요인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앞으로 더 활발한 소각 활동이 일어나서 시바이누의 가격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만나봤습니다. 실시간 시장 분위기도 확인해 봐야겠죠. 히트맵 통해서 살펴보시죠. 자, 주요 메이저 코인들이 조금은 엇갈리는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소폭의 내림세 보여주면서 현재도 10만 5천 달러대 부근에서의 움직임을 잘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별다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시장 전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과 부정적인 전망이 혼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조금 더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더리움은 0.11% 상승하면서 2,544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XRP도 마찬가지로 지지부진한 흐름 가져가죠.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는 0.6%가량 상승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제자리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이저 코인 가운데에서는 솔라나가 그래도 큰 폭으로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4.6% 오르고 있죠. 150달러 위로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솔라나를 조금 더 유심히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실시간 시장 분위기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월요일이니까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이슈를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지도 확인해 봐야겠죠. 잠시 후에 전문가님 모시고 나타나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월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 계속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뒀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전문가님의 전략까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표용호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간을 들면 표용호 이사입니다. 월요일에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장마처럼 우울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예고 없이 터진 중동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을 어떻게 뒤흔드는지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깊이 있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최근 금융시장 전반에 갑작스러운 냉기가 실적으로 좀 돌고 있습니다.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이제 코인 시장이죠. 말 그대로 이제 얼어붙었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급락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전쟁이 터지니까 하락을 했구나라는 표현보다는 자, 우리가 중요한 시그널을 놓치게 됩니다. 전쟁이란 거에 대한 부분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다른 여러 가지 여건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여러 가지 투자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게 바로 중동의 전쟁 리스크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크립토 시장은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이면에 숨어 있는 속뜻은 어떤 게 있을지 살펴봐야지만 앞으로도 대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과는 이와 관련된 내용들 세세하게 들여다볼 예정이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전쟁 얘기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장 아직까지는 별 움직임이 없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렇죠. 크게 리스크가 없는 것 같죠, 그죠? 네. 다시 지금 주가가 또 오르고 있는데, 자, 오늘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있죠. 네. 이제 이 어떤 구조적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 이면에는 이제 실적으로 CPI와 PPI 두 번째 오. 발등이 됐죠, 그죠? 네. 그리고 금리, 유가 등 이제 매크로 변수들이 실적으로 연결돼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뭐랄까 어떤 코인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시장의 타이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러면 이런 현상들이 지금 어떤 뭐 타이밍인가 네. 아니면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실질적인 전략을 중심으로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는 실적으로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오. 대대로 그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기회를 잡기 위해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장에는 한 번씩 이따금씩 위기가 찾아오곤 하는데요. 항상 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여태까지를 통해서 확인을 해왔죠. 우리도 이번 위기를 기회로 과연 삼을 수 있을 것인지 어떤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봐야지만 기회가 될 것인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이 전쟁은 갑자기 왜 이렇게 또 격화된 것인가? 여기서부터 지금 의문이 생기기도 해요. 그렇죠. 이제 중동 경제는 항상 뭐 어떻게 보면 좀 폭탄, 네. 시한폭탄 같은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번에 전쟁이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에요. 60일 전부터 네. 경고가 있었습니다. 오. 경고가 있었는데 자, 이스라엘 공습이 실질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충격적이죠. 왜 갑자기? 그러니까요. 그 2달 전부터 예고가 됐었던 부분입니다. 오. 협상을 계속 하고 있었고요. 네. 미국은 이란과 핵 협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옛날부터 핵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란은 실적으로 시한을 넘기면서 약간 좀 강경론을 펼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야, 우리 못 참겠다. 우리가 먼저 때릴래. 그래서 그냥 미사일을 쐈죠, 그죠? 네. 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주말에 협상을 하기로 했었어요. 했는데 좀 이스라엘이 조금 성급하게 미사일을 쐈던 부분이 그러게요. 있죠. 그런데 우리 지정학적 구조를 보면 자, 지도를 보세요.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시리아와 이라크와 요르단이 있죠, 그죠? 네. 다른 나라가 항상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전쟁은 공중전으로밖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네요. 그렇죠? 전면으로 부딪히기에는 가운데 다른 나라들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드론과 미사일 중심으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상군을 투입하기가 실적으로 어려워요. 네. 이유는 이제 중간에 무슬림 국가들이죠.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 이런가 중간 사이에 무슬림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나라들의 허가를 받아야지 지상군을 투입을 할 수 있는데 허가를 안 해줍니다. 그쵸. 같은 종교 국가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면전은 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시장에서 받아들이기는 그냥 소모전만 할 뿐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일이 23년이죠. 24년에도 있었어요.
4월에 차트를 잠깐 보시면 요 날이죠, 그죠? 요 날이 조금 하락이 나왔었다, 그죠? 네. 23년 4월에 폭탄 이스라엘이 한번 서로 주고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살짝 조정을 받았죠. 네. 비트코인이 그때 아마 10% 정도 하락을 받은 오. 이후에 그 다음에 다시 단기적으로 회복이 나왔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 그러면 이번 충돌은 장기전보다는 네. 제한된 기간에 어. 고조된 긴장일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너무 긴장하지 마라. 단기 충격은 있겠지만은 구조적인 위험은 제한적으로 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히 과거의 흐름을 보면 잠깐 조정이 나타날지언정 다시 한번 더 급하게 반등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조금 희망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 투자 시장에 또 하방 압력을 작용하고 있는 게 국제 유가가 급등을 한 점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물가 지표는 실적으로 완화가 됐어요. 네. 그런데 유가에 대한 부분이죠. 유가가 실적으로 굉장히 좀 어떤 경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많이 합니다. 네. 저번 주 주초죠. 시장은 실적으로 좀 상승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5월 CPI, PPI에 대한 부분이 예상보다가 좀 더 낮게 나왔고요. 그쵸. 지표를 보시면 다 낮게 나왔다고 실적으로 나오고 있죠. 자, 시장은 이제 연준 금리가 내리겠구나라는 기대감을 확산이 됐는데 네. 페드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이외로 높아졌다라고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공습으로 국제 유가가 하루 만에 14%까지 올랐다가 8% 이상에서 마감이 됐어요. 그죠? 네.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조금 자세히 봐야 될 부분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뭐랄까 높이 치솟았죠. 캔들이 그러게요. 그죠? 슈팅이 나왔네요. 그죠. 문제는 자, 유가 상승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나눕니다. 그러면서 물가 압력을 재부상시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자, 낮은 CPI는 유가 하락득이었어요, 실질적으로. 네. 근데 이 조건이 실질적으로 무너져 버렸어요. 예, 그러다 그럼 보니까 다음번에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에너지를 계속적으로 많이 써버리 유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을 그만큼 더 써야 되죠. 그쵸. 경제적인 부담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실질적으로 장기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나옵니다. 시장에서.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가 지연이 되겠죠. 아하, 네. 지금도 살짝 시장의 이 예상보다는 조금씩 늦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는데 더 맞습니다. 늦어질 수 있다는 거군요. 자, 유가가 안정되지 않으면 연준의 금리 인하는 실적으로 늦춰집니다. 네. 그러면 코인 시장, 우리 크립토 시장이죠. 네. 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자에 대한 부분이 악재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꼭 유가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렇다 그러면 코인 시장 노는 실적으로 봐야 되는데 네. 코인 시장에 진짜 급락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그죠? 따로 있군요. 그렇죠.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전쟁은 실적으로 도화선이었어요. 예. 좀 실적으로 이렇게 보면 쭉 하락을 한 부분이었는데 네. 레버리지에 대한 부분이 있죠. 아.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조금 과열되어 있어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자, 이더와 비트코인이죠. 네. 레버리지한 부분인데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이번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전쟁 때문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오히려 문제는 내부에 있습니다. 네. 미결제 약정이라고 하죠. 네, 미결제 그렇죠. 약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했던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자, 미결제 약정이 무엇이냐라고 말씀드리자 그러면 청산되지 않은 레버리지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누가 보면 오르는 데 투자를 하고 내리는 데 투자를 할 거 그쵸. 아닙니까? 그럼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좋았으니까 오르는 데 무조건 올라가겠죠. 투자를 많이 하겠죠. 근데 이게 좀 가격을 하락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르는 데 투자를 하신 분들은 네. 소위 말하는 청산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 그 청산이 연쇄 청산으로 이루어져요. 그렇게 되면 하락이 하락을 부릅니다. 그렇겠죠. 네.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락, 네. 또 하락. 네. 그러면 지하에 또 지하. 아하. 그러죠. 우리는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뚫고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한 부분은 비트코인의 하락은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알트코인에 대한 부분은 겁나 컸습니다. 맞아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조금 봐야 될 거 스테이블 코인이죠. 디파이는 실적으로 또 반등을 했어요. 그죠? 네. 스테이블 코인 보면 반등이 나왔는데 이게 뭐라고 판단했냐 그러면 대기 매수세가 아직은 존재를 하고 있구나. 아직도 돈 쓸 사람은 있구나라는 네. 부분입니다. 그러면 과열된 시장에 갑작스러운 악재가 터지면서 청산이 부른 부분이 있지만은 네. 아직은 일부 코인에 대해서 여전히 대기 자금이 나와 있고 기대감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 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 시장에서 이렇게 과열돼 있는 부분이 청산이 된다는 건 시장이 조금 깨끗해진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렇죠. 전략적 코인을 이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전략적 코인을 보유한 기업들의 명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샤프링크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상장 미국 회사인데 이 회사가 실적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였어요. 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을 전략적으로 비축을 하겠다라고 해서 주가가 보세요.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높게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런데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 자금을 모았는데 4억 달러 이상이 모였어요. 네. 어마어마하죠. 네. 그런데 17만 개 이상을 이더리움을 또 샀어요. 이 회사가 투자를 진적으로 하는구나 하는 도중에 유상증자를 때렸습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주가가 어때요? 완전 무너져 버리죠. 그렇네요. 주가는 며칠 만에 40% 이상, 70%죠. 70% 이상 하락을 했어요. 네. 그러면 샤프링크에 주는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코인을 매집하는 기업은 실적으로 늘고 있다. 네. 상당히 늘 많죠. 그런데 고점 매수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희석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슈는 리스크가 실적으로 있는 부분이죠. 이걸 보면 시장은 단순한 매수세보다는 네. 자, 왜 어떻게 누가 보유를 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아, 그렇죠. 예. 그러면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온체인 데이터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그만큼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네. 누가 산다, 누가 사니까 올라가겠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예. 가끔 이제 우리 방송보 시청자분들이 네. 문의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자, 누가 청산이 됐대요, 누가 산대요라고 하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떨어지니까 아닙니까라고 문의를 하시는데 네. 절대 아닙니다. 왜 사는지까지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시장은 한 사람이 결정을 하진 않습니다. 그죠?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쵸. 그 시장이 형성이 돼서 움직이는데 어느 뭐 소위 말하는 고래가 뭐 움직였다? 그러면 시장이 움직이면 그 시장은 제대로 된 시장이 아니겠죠. 그렇죠. 예. 너무 쥐락펴락하게 될 수 있는 시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략을- 전략을 세워봐야겠죠. 그렇죠. 궁금하죠, 그죠? 그렇죠. 야, 이렇습니다. 지금은 실적으로 물러설 때냐, 아니면 투자할 때인가? 저도 시장을 보면서 요즘 제일 궁금해요. 이때를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그죠. 되는 건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두려움이 크면 실적으로 기회가 커집니다. 그렇죠. 그죠. 공포에 살아라는 말 있잖아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하지만 기준 없이 진입을 한다. 음, 그러면 100점 배패죠, 그죠? 그렇죠. 예. 전략이 있어야겠죠. 맞습니다. 그럼 그게 실적으로 절대 금물이라는 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음, 전략 없이 무언가를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네. 그러니까 전략과 전술이 있지 않습니까? 전략은 시황입니다. 전술은 매매법이겠죠. 그쵸. 예. 근데 전략을 알지 못하고 전술로 들어간다 그러면 뭐 그쵸. 깡통 차죠. 손실만 계속 커질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자는 부분입니다. 음. 자,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네.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투자입니다. 근데 원하는 코인들이 실적으로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을 부분이에요. 그쵸. 그러면 전략적인 부분에서 분할로 매수를 하는 게 전략적으로 맞아요. 유효하다. 항상 한 번에 이렇게 굵직하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할로 들어가세요. 예, 나이를 한 번에 먹으면 한 번에 늙어버리죠. 그쵸. 근데 우리는 조금씩 나이를 먹고 싶어 하죠. 그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투자도 조금씩 분할로 하십시오. 예, 그러면 주가가 더 떨어진다 했을 때 평균 단가도 낮출 수 있는 역 생기고요. 그쵸. 예, 주가가 만약에 여기서 제대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 소위 말하는 불타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바닥에서 잡겠다, 그건 솔직히 불가능하죠. 개인 맞아요. 투자들은 그죠? 운이 좋으면 그렇게 되겠지만 네. 일반 투자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나 자신을 놓고 보면 항상 나만 왜 이렇게 운이 없는 것 같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보유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은 급한 손절하지 마세요. 상황을 좀 관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주가가 뭐 코인 어떻게 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적립식으로 하세요. 오. 예. 그리고 리스크 코인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쵸. 아무래도 예. 코인에도 조금 성격이 다르니까요. 그렇죠. 거래량이 없던 회사, 뭐 코인이라든가 이런 회사 또 코인들은 네. 조금 접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안 예. 그래도 시장이 조금 미미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와중에 이 거래량 자체가 실리지 않는 코인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거는 좀 위험하기도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소위 말하는 주목받는 네. 사람도 주목받는 사람이 인기가 많고요. 맞아요. 네, 시장도 코인도 마찬가지로 주목받는 코인이 인기가 좋습니다. 예. 그런 코인을 조금 접근하시는 게 좋고 네.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은 포커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코인보다는 디파이, 스테이블 연동된 코인. 오.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실생활의 생태계에서 사용될 수 있는 알트코인에 대한 부분 이런 코인들을 찾아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뭐 근데 예. 이슈도 계속 나오잖아요. 실생활에서 이 코인이 사용된다더라, 어디가 뭐 채택을 했다더라,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봐야 되고 대기 자금이 유입되는 곳 주목을 해야 되는데 대기 자금이 어디다 뭐 어떤 코인에 있지 잘 네, 모르지 않습니까? 맞아요. 모르시는 분들은 QR코드로 접속하시면 제가 알려드립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 전문가님께서 우리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하시면 정보방 안에서 실시간으로 전략들을 다 세워주십니다. 내가 이 차고 넘치는 정보들 중에 어떤 걸 선별적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드실 텐데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전문가님이 확실하게 캐치를 해내시니까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하셔서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전문가의 전략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전략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슈들, 어떤 이벤트들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해지실 것 같은데 어떤 걸 살펴볼 수 있을까요? 자, 이벤트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예. 전쟁이 일주일 내로 종료가 되는지 장기화가 되는지 대부분 체크를 하셔야 돼요. 네. 예, 참 트럼프가 오늘도 뭐 싸움 그만뒀으면 좋겠다. 하지만 말 안 들으면 때릴 거야라는 맞아요. 얘기를 했죠. 미국도 조금 강경하게 나가더라고요. 예, 트럼프 정말 때려주고 싶어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국제유가의 흐름을 봐야 돼요. 국제유가가 전쟁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네. 전쟁이 약간 좀 소강 상태라든가 끝날 수도 있다는 부분. 아, 근데 이게 떨어지기까지 조금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요? 조금 걸리겠죠. 네. 그래서 뉴스를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7월에 CPI가 지금의 국가 유가 흐름이 반영이 될 거예요. 네. 그러면 7월에 CPI를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오. 그리고 9월에 FOMC 회의 전까지 연준의 태도를 조금 봐야 됩니다. 아. 아까도 앞에 말씀드렸지만 유가에 대한 부분이 네. 예, 시장 경제에 많이 여파를 준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연준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할 거예요. 또 그러면 금리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마무리 짓자 그러면 지금은 조심스럽게 기회를 모색할 시점이지 도망갈 시점은 아니에요. 오. 예. 조금은 그냥 관망하자. 그렇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예. 그리고 기준에 있는 걸 예, 파악을 해서 그렇죠. 예, 접근을 하세요. 단기적인 겁니다. 전쟁은 예, 뭐 10년 전쟁, 100년 전쟁처럼 길게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죠? 단기 짧으면 뭐 1, 2년 뭐 아니면 몇 개월에 끝나기 부분이기 때문에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분할로 조금씩 계속 사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확실히 전쟁이라는 리스크를 떠안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도망갈 때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어느 정도 관망을 하시면서 한 발짝 조금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시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확실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으로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서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당연히 드시겠죠. 그래서 우리 전문가님이 계시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나고 나서도 전문가님의 전략 계속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까지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지켜봐야 할 이벤트 3가지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런 부분들 잘 유념하시면서 대응 전략까지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